한국이 망가져 가고 있는데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최근 몇 년간 한국 기업들이 조용히 나라를 떠났고 앞으로도 떠날 기업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기업들이 떠나봤자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 라고 하면서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건 대수롭지 않게 넘길 문제가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면 기업들이 떠나면 연쇄적으로 충격이 벌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최근 각종 규제와 법안들이 발의가 되면서 많은 기업들이 숨통을 조이고 있고 이대로 가다가는 한국 경제가 러스트 벨트처럼 쇠락의 길을 걸을 수가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쩌다가 한국이 이런 지경까지 오게 된 걸까요? 그래서 오늘은요, 왜 한국에서 기업을 운영하는 게 힘든지, 왜 기업들이 한국을 버리고 떠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기업들이 떠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업 활동에 악영향을 미치는 법과 제도들이 어떤 게 있는지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바로 노란봉투법인데요. 이게 기업 활동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CJ 그룹 회장이 기자회견까지 열면서 법안을 재검토해달라고 요구했었죠. 도대체 노란봉투법이 뭐길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반대를 하는 걸까요? 노란봉투법이 뭐냐면 노동자의 기본권이나 노조활동, 파업 같은 행위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주는 법안이라고 보면 됩니다. 즉, 파업을 해서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손해를 보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법안인 거죠. 심지어 적용 범위가 엄청나게 광범위해서 직접적인 근로계약 관계가 없는 하청 노동자까지 원청 기업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해서 지금 엄청나게 말이 많은 상태인데요. 이게 서민들 입장에서 볼 때에는 정의로운 법인 것 같고 약자들을 위한 법안인 것 같지만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기업들 입장에선 한국에서 사업 운영 리스크가 엄청나게 커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일자리 감소, 생산시설들의 해외 이전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쉽게 표현을 해보자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자르는 셈인 것 같아요. 그리고 노란봉투법 말고도요, 상법 개정도 문제로 제기가 되는데요. 최근 국회에서는 기업들의 지배구조 개선을 명분으로 상법 개정을 추진 중인데 쉽게 말해서요, 대주주의 영향력을 줄이고 소액주주와 외부 세력들이 이사회에 더 쉽게 관여하도록 한다는 건데요. 대한상공회의소 조사에 따르면 상장기업 76.7%가 이번 상법 2차 개정안이 기업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거라고 답했고요. 그리고 74%는 경영권 위협 가능성이 있다 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 법인세를 24%에서 25%로 올리기도 했죠. 23년도 기준으로 우리나라 법인세율이 지방세 포함해서 실효세율이 약 26.4%였는데 이거는 OECD 38개국 중에서 상위 11위권으로 OECD 평균인 23.9%보다 높은 상태였지만 최근에 다시 법인세를 25%로 올리게 되면요, 실효세율이 최대 27.5%까지 오르게 되는 거라 OECD 기준으로 대략 9위로 올라가게 되는 거라고 할 수가 있죠. 겨우 1% 가지고 무슨 호들갑이냐라고 할 수가 있는데 개인들이 버는 돈처럼 몇백만원, 몇천만원 단위가 아니라 수백억, 수천억억, 몇 조 원이 왔다 갔다 하는 단위에선 1%도 엄청나게 큰 인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법인세를 인상하면요, 미래를 위한 투자 여력이 줄어들고 특히 요즘같이 경기가 어려운 시기에 기업들에게 더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안 그래도 나락으로 빠지고 있는 우리나라 경제 회복을 더 어렵게 만들게 되겠죠. 이외에도 주 4.5일제 도입이나 중대재해처벌법,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동일노동 동일임금 이런 법안들이 나오면서 노동환경 개선을 명분으로 했지만 기업들의 입장에선 결국 비용 상승과 경영 리스크 증가로 이어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들은 봉사단체가 아니라 이익을 내기 위한 집단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기업 활동을 힘들게 하는 법안들이 나오면 결국에 그 피해는 서민들에게 모두 되돌아오게 되고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나라 경제에 더 큰 피해를 줄 수밖에 없겠죠. 근데 문제는 이런 변화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기업들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는 게 요즘 심각한 문제이기도 하고요. 참고로 노동권 선진국으로 알려진 나라들에서도요, 절차를 어긴 불법 파업에 대해서는 기업들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해요. 예를 들면 영국의 경우에는요, 노조가 불법 파업을 벌이면 기업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노조 규모에 따라서 물을 수가 있는 최대 배상액의 한도가 법으로 정해져 있기도 합니다. 최대 배상액의 한도가 법으로 정해진 건 노조 재정이 파산하지 않을 정도로 상한을 둔 것뿐이지 기업의 손해배상 권리를 아예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프랑스나 독일 같은 경우에도요, 불법적인 파업 행위에 대해서 노조의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 법적 장치가 존재하는데 지금 한국의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에는요, 아예 책임을 물을 수가 없게 되는 거니까 한국 기업들 입장에서는 엄청난 경영 리스크로 작용할 수밖에
없겠죠. 주요 선진국들도 이런 경우는 진짜 없는데 노란 봉투법이 진짜로 시행이 되면 살기 좋은 대한민국은 이제 옛말이고 기업들과 부자들은 갈수록 밖으로 빠져나가고 그렇게 되면 이제 헬조선이 장난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 현실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을 규제하면 어떤 산업들이 특히 큰 타격을 받을까요? 먼저 자동차, 조선, 건설업 등등 원청과 하청으로 이루어진 다단계 협업 체계의 산업이 위험하다고 볼 수가 있죠. 보통 이런 업종들은 수많은 하청과 협력 업체들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노사 갈등 한 번이면요 생산 라인 전체가 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근데 만약에 불법 파업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마저 어려워지게 된다면 당연히 노조들의 파업 행위는 더 격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그 피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겠어요? 고스란히 관련 산업 전반의 생산 차질로 이어지고 소비자들에게 일부 전가가 될 수밖에 없겠죠. 또 제조업 같은 경우에도 문제입니다. 주 52시간 근무 제한 이후에 이미 인력 부족과 생산 감소를 지속적으로 겪어왔는데 여기에 노란봉투법으로 잦은 파업 리스크까지 더해지면요. 특히 상시 조업이 필요한 공장일수록 더 견디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공업과 화학, 철강처럼 설비를 24시간 돌려야 되는 산업들은 한 번 멈추게 되면 손실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정말 막대한데요. 이런 업종들일수록 경영진들의 입장에선 불법 파업을 억제할 수단이 절실한데 노란봉투법으로 그것마저 없어진다면 생산 기반 자체가 흔들리고 기업 경쟁력이 악화되고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면 우리나라 경제에도 정말로 큰 타격을 주게 될 거예요. 그리고 서비스업 중에서도요. 노동 의존도가 높은 운송이나 물류 산업들도 틈만 나면 파업하는 걸 정말 많이 봤는데 이제 얼마나 많이 할지도 상상도 안 가죠. 잠깐만 살펴봐도 파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산업일수록 최근 기업 규제 강화가 얼마나 피해가 큰지 알 수가 있는데 기업 규제의 부작용은 이미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은요 더 나은 경영 환경을 찾아서 해외로 빠져나가는 추세이고 점점 가속화가 되고 있는데요. 한때 한국을 떠나야 살아남는다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한국 기업들의 해외 탈출 러시가 가속화가 됐었고 국가 경쟁력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흐름을 보여주는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요 2010년대 경북 구미시에 휴대폰 생산 라인을 베트남 같은 해외로 이전했는데요. 그 결과로 인근 협력 업체들은 생산 감소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었었고 삼성 휴대폰 공장과 LG 디스플레이가 한꺼번에 빠져나가면서 구미 경기가 한동안 안 좋아져가지고 대기업들이 떠난 지역의 실업과 불황이 한동안 지속이 됐다고 합니다. 전력 케이블로 유명한 LS그룹 같은 경우에도요 미국 버지니아에 약 1조 원을 투자하면서 미국 내에서 최대 규모의 해저 케이블 공장을 짓고 있는데 2027년 완공 예정인 이 공장은 원래는 국내에 투자했을지도 모를 돈이었지만 한국에서 기업을 운영하는 게 점점 힘들어지니까 그냥 미국으로 향하면서 국내가 아니라 해외에서 일자리 창출을 하게 됐죠.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요 최근 미국 조지아주에 전기차 전용 공장을 착공하면서 한창 건설 중이고요. 투자 금액만 따져봐도 수조 원대로 한국인이 일할 일자리 수천 개가 미국 현지 일자리로 창출이 될 예정이죠. 미국으로 가는 대기업들은 미국의 정치 상황이나 그리고 관세 영향도 있지만 한국에서도 높은 인건비와 각종 규제 환경까지 점점 심해지니까 차라리 국내에서 스트레스 받을 바에 해외로 나가는 기업들이 점점 많아지는 게 현실인 거예요. 현대차뿐만 아니라 반도체와 배터리 업체들도 미국을 비롯한 해외 투자를 공격적으로 늘리고 있고요. 국내 철강 기업인 현대제철은요 미국의 10조 원 규모의 제철소 건설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죠. 만약에 이 투자가 성사가 되면요 한국이 아니라 미국에 대규모 생산 거점이 생기는 셈입니다. 철강 산업은 전통적으로 많은 협력 중소업체와 지역 경제를 떠받치는 핵심 산업인데요. 새로운 투자와 일자리의 기회가 국내가 아니라 해외로 빠져나간다는 건 절대로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기업들이 계속해서 떠나면요 지역 경제 침체, 일자리 감소, 협력업체 도산 등등 이런 모든 문제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벌어지는데 실제로 2010년에 대기업 해외 이전의 여파로 금형, 주조, 용접 같은 3차 협력업체들이 많이 문을 닫았었고요. 그리고 숙련 기술자들이 일자리를 많이 잃었었죠. 그래서 기업이 나가는 건 한두 곳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니라 제조업 생태계 전체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대기업이 빠져나간 자리에는 폐업만 남고, 그리고 남은 중소기업들은 일감을 잃어서 연쇄도산 위험에 직면하는 건 물론이고 수천 명의 일자리까지 잃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판 러스트벨트 현상이 이제 농담이 아니라 현실화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기업들이 국내 투자를 줄이고 떠나가면 국가 재정과 국민 생활에도 작지 않은 영향을 주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큰 문제는 세금 확보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동안 대기업들은 대한민국 세금의 큰 축을 담당해왔습니다. 법인세뿐만 아니라 임직원들의 소득세, 사업과 연관된 각종 세금들이 국가 곳간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만약 많은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버리면 그만큼 우리나라가 걷어들이는 세금도 함께 유출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국민들의 일자리 상실은 더 심각한 문제로 다가오게 될 겁니다. 기업이 공장을 접으면 거기에 고용된 노동자들이 한순간에 실업자가 될 거고요. 그럼 그 실업자의 가족들도 생계가 위협이 받으니까 소비 여력이 줄어들어서 지역 경제도 함께 위축이 되겠죠. 그리고 대기업 정규직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기업에 납품하던 하청업체, 부품업체 노동자들까지 일감을 모두 잃고 줄도산 위험에 처하게 되는데, 하나의 일자리 감소가 번지는 파급 효과가 10개, 100개 일자리 감소로 번지는 파급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라는 게 정말로 큰 문제인 겁니다. 게다가 청년층의 양질의 일자리 기회도 줄어드는 것도 문제인데, 안 그래도 요즘 청년들이 월에 200에서 300 받는 일자리를 구하는 것보다 양질의 일자리를 구하고 싶어 해서 실업률이 상당히 높은 편이잖아요. 대기업들이 국내 투자를 해야 새로운 일자리 문이 열리거나 하는데, 투자 대신에 해외 이전을 선택하면 국내 청년들이 갈 곳은 지금보다 더 줄어들게 되겠죠. 어쨌든 정리를 해보면 기업들의 탈한국은 곧 세수 유출과 더불어서 대량 실업으로 연결이 되고요.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 경제 전체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한때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급격한 경제 성장을 이뤄냈는데요. 그런데 지금 흐름을 보면 거꾸로 기업하기 어려운 나라로 급속도로 가고 있는 모습이죠.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이미 많은 기업인들이 한국을 지도새도 모르게 떠나고 있고요. 어느 날 갑자기 공장 문이 닫히고 가동되던 설비가 멈추고 수만 명의 노동자가 동시에 일자리를 잃는 사태가 벌어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만약 정신 못 차리고 계속 이대로 간다면요, 한국은 점점 망해 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기업은 나라 경제의 심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심장이 뛰어야 피가 돌듯이 기업이 투자를 하고 공장을 돌려야 돈이 돌고 일자리가 돌아가면서 나라 경제가 일어나고 살아나는 거죠. 그런데 심장을 멈추게 하는 법과 규제들이 늘어나면요, 결국 경제의 맥박이 약해지다가 결국에는 멈추게 되겠죠. 지금 세계 각국들은 앞다퉈서 법인세를 내리고 규제를 풀어가면서 기업들을 유치하고 있는 게 현재 추세입니다. 미국은 IRA 법이나 관세 같은 걸로 우리나라 배터리, 자동차 기업들까지 불러들이고 있고요. 그리고 일본과 유럽도 각종 보조금과 감세로 첨단 산업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한국만 거꾸로 기업들의 숨통을 끊는 길을 간다면 글로벌 경쟁에서 도태되는 것은 보나마나 뻔한 일이겠죠. 이제라도 우리나라는 정신을 차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기업이 있어야 일자리도 있고 세금도 걷어서 나라가 돌아갑니다. 경제 선순환을 위해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만이 나라가 살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법안 하나를 통과시키더라도 기업과 산업에 미칠 영향을 아주 면밀하게 따져봐야 되고, 그리고 노란봉투법 같은 이런 식으로 과도한 친노조 법안들은 합법적 파업을 보장하지만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도록 균형을 바로 잡아야 되고요. 상법 개정도 강제로 밀어붙일 게 아니라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지배구조 개선과 기업 활력이 조화를 이루는 방안으로 찾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정치권과 국민 모두가 기업들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기본 중의 기본을 잊지 말아야겠죠. 우리가 지금 북한보다 이렇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던 게 사실 삼성이나 현대, 롯데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있어서 가능했던 거잖아요. 지금껏 그래 왔던 것처럼 앞으로 먼 미래에도 먹고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앞으로도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을 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